자, 이번 시간부터 코드포스에서 난이도가 낮은 문제인 이 A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풀어볼 문제는 바로 1075번 대회의 A번 문제인 더 킹스 레이스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체스판 위에 두 개의 돌이 있다고 했을 때, 즉 흑, 백, 돌이 하나씩 있다고 했을 때 누가 먼저 특정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일단 이 문제를 정말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체스판이 n 곱하기 n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백돌은 항상 1,1에 있고요. 즉 왼쪽 아래에 있는 거고 이 흑돌은 항상 n,n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항상 오른쪽 위에 있는 거예요. 이때 특정 지점이 정해져 있을 때 이 지점까지 흑돌과 백돌 중에서 누가 더 빠르게 도착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때 흑돌과 백돌은 각각 대각선을 포함해서 상하 좌우로 이동할 수 있고요. 백돌이 먼저 출발한다고 가정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흑과 백 중에서 특정 지점에 누가 더 빨리 갈 수 있느냐, 그걸 출력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n 곱하기 n의 체스판이 있다고 하고요. 가로, 세로 둘 다 1부터 n까지 하나씩 칸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정말 당연한 소리죠. 이제 여기에서 좌표 평면처럼 이렇게 행과 열을 이용해서 특정한 좌표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백돌, 즉 화이트 킹 같은 경우는 1,1의 위치에 존재하고요. 이 블랙 킹 같은 경우는 n,n의 위치에 존재합니다. 이때 코인이 x, y 좌표에 있다고 하네요. 즉 이 코인을 누가 더 빨리 주울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화이트, 즉 백돌이 먼저 움직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백돌과 흑돌이 특정 코인이 있는 지점으로 거리가 동일하다면 당연히 화이트가 먼저 줍겠죠? 즉 화이트가 이기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더 가까운 쪽에 있는 돌이 코인을 먹는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또한 기본적인 체스 룰과 다르게 이 킹들은 인접한 셀에 존재할 수 있고 심지어 동일한 위치에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말 그대로 좌표 간의 거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코인을 누가 먼저 줍는지 판단해서 그걸 출력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때 각각 킹들은 총 8가지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체스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면은 이 위치에서 이렇게 바로 오른쪽 대각선 위, 왼쪽 대각선, 왼쪽 대각선, 아래, 오른쪽 대각선 이렇게 8가지 방향으로 다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한 번 이동할 때 이렇게 8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코인이 이쪽에 떨어져 있다면은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해가지고 이 코인을 주울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동 횟수가 더 짧은 쪽을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문제 아래쪽에는 예시 상황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코인이 이쪽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둘 다 이동 횟수는 2번으로 동일하잖아요. 이 백 같은 경우는 항상 1,1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 칸, 2칸 이동해서 이동 횟수가 2고 흑돌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한 칸 가고 아래로 한 칸 가서 총 2칸 만에 해당 지점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백이 먼저 출발하기 때문에 백이 이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아예 백보다 흑이 더 가깝다면 당연히 흑이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흑이 이긴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한 구현 문제예요. 정말 구현 문제일까요? 네, 맞네요. 이렇게 프로블럼 태그스에도 임플리먼테이션이라고 문제 종류가 구현이라고 잘 나와 있네요. 또한 수학 문제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계산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동 횟수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핵심인데요. 여기에서 특정한 돌의 이동 횟수는 그 코인이 존재하는 칸까지의 이 가로 거리와 이 세로 거리의 두 길이 중에서 더 긴 쪽이 바로 이동 횟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한 오른쪽으로는 2칸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 횟수가 2라는 거예요. 다만 세로로 이동하는 경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짧은 세로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동 횟수를 구할 때는 해당 돌과 이 코인 사이에 가로 세로 길이를 구해서 그 중에서 더 긴 걸 구하면 되는 겁니다. 즉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동 횟수는 바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중에서 더 긴 것입니다. 가로와 세로 중에서 더 긴 거를 이동 횟수라고 정하니까 이 백과 흑 중에서 이동 횟수가 더 짧은 돌을 구해서 출력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동 횟수가 동일하다면 이 100이 이긴다고 가정을 하면 되는 거겠죠? 왜냐면 100이 먼저 출발한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이걸 그대로 소스 코드로 옮기시면 되는 겁니다. 코딩을 해줄 건데요. 이때는 롱롱이라는 자료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 n의 범위, 즉 체스판의 길이가 최대 10의 18제곱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인트형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범위고요. 이렇게 롱롱이라는 자료형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n을 입력받고 이후에 코인이 존재하는 좌표가 차례대로 x와 y좌표로 나뉘어서 입력이 된다고 했죠. 이제 여기에서 백돌과 흑돌 전부 다 이동 횟수를 구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동 횟수 같은 경우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중에서 더 긴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max 함수를 이용할 건데요. n-x 그리고 n-y, 즉 이거는 각각 가로 세로 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더 큰 걸 선택하기 위해서 max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max 함수 같은 경우는 이 헤더 파일 안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함수고요. 이렇게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아서 그 중에서 더 큰 값을 반환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문제를 잘 보니까 이 블랙의 위치가 n,n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 블랙의 이동 횟수가 되겠죠. 이제 이어서 화이트 또한 이동 횟수를 정해줘야 될 거예요. 화이트는 1,1에 위치하니까 x에서 1을 뺀 거, 그 다음 y에서 1을 뺀 거, 이 두 가지가 다 각각 가로 세로의 길이가 될 거니까 이 중에서 더 큰 값을 골라서 이동 횟수를 담아주면 됩니다. 즉 이렇게 백돌의 이동 횟수와 흑돌의 이동 횟수를 전부 다 변수에 담아주면 되고요. 이제 답을 출력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를 보면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자신의 위치에 코인이 놓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때는 바로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위치에 코인이 있는 경우부터 확인합시다. 즉 이 화이트 이동 횟수가 0이라면은 자기 자신의 위치에 코인이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화이트라고 출력하면은 정답이겠고, 이제 그렇지 않고 블랙이 0이라면 블랙이라고 출력하면 정답이겠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화이트가 블랙보다 작거나 같다면, 즉 백돌의 이동 횟수가 흑돌의 이동 횟수보다 작거나 같다면 화이트가 먼저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화이트라고 출력하면 되겠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블랙이라고 출력하면 되겠죠. 이제 한번 실행한 다음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서밋 코드로 들어가신 뒤에 소스 코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는 이 GNU의 G뿔뿔 11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성할 C뿔뿔 소스 코드의 문법은 C뿔뿔 11 문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주신 뒤에 서밋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일단 대기 큐에 담겼다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accept라고, 즉 정답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The King's Race 문제를 풀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쉬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포스 블루 이상의 등급에 가고 싶으시다면 이 문제에서 15분 이상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처음 문제를 접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만 15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특히 대학에서 이산수학 등의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이러한 수학적 수식을 영어로 표현한 거를 쉽게 이해하지 못해요. 어드제이센트라든지 이 쿨리넛 같은 표현들은 사실 문제를 많이 접해봐야지 이게 어떤 뜻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사실은 처음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이러한 수학적인 기호가 영어로 어떻게 무슨 뜻을 가지는지를 잘 몰라서 더욱 많은 시간이 허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붙고 그리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거니까요. 이러한 내용들이 어렵다고 해도 조바심 갖지 말고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쿨디네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좌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어드제이센트 같은 경우는 인접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특정 좌표의 상하 좌우에 해당하는 것들이 보통 이 어드제이센트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난이도 A인 이 더 킹스 레이스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A라는 알파벳보다는 이 점수가 보다 합리적인 난이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난이도가 900인 문제를 풀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